이게 오늘 강의 주제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이 누구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국가 같은 국가도 여러분들의 절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세에 대해서 너무 잘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러므로 국가는 우리들의 절세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게 뭐 맞다 틀리다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간혹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애국심에 불타는 분들이 태클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내지는 장부를 적기 위해서 세무대리를 맡기죠. 근데 맡긴다는 게 아니고 맡긴다는 표현보다는 보통 맡긴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고용한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거잖아요. 외주 준 거잖아요. 나는 사업에 전념해야 되니까 세금 따위는 머리 아프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니네가 알아서 해. 고용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한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고용한 거지 그냥 공짜로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돈 얼마씩 주는지 알아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네, 월 10만 원. 소액으로 월 10만 원. 월 10만 원? 한 번이 아니고 월 10만 원. 세무대리인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얘들은 글자 보이나요? 기장료와 조정료로 먹고 삽니다. 기장료는 뭐냐면 매월 지급하는 돈, 사업주가 매월. 보통 이제 지금 시중에 나가면 많이 보이는 식당, 뭐 미용실, 뭐 많죠. 휴대폰집 뭐 많잖아. 매월 10만 원 내줘요. 보통. 뭐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그리고 조정료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 더 주는 걸 조정료라고 하는데 50만 원 전후 줍니다. 12월 달 되면 전화 와요. 한 10만 원 달라고. 그럼 1년 동안 세무대리인한테 지출되는 비용이 한 200만 원 남짓 들어갑니다. 맡기는 비용. 맡기는 아니죠. 부리는 비용. 그런데 사람들이 2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부리고 있지 않다. 잘못됐죠. 부려야지. 고용한 사람은. 얘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제대로 못하면 뭐라 하기도 하고 실수했으면 지적하기라도 하고 그게 부리는 사람의 바른 자세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면 예를 들어 식당에 일하는데 알바 직원들 다 부리잖아요. 고용했으니까. 이거 똑바로 해. 왜 못하니? 저기 더러운데 좀 쓸고 와. 그게 부리는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이 글자만 붙으면 절대 부리지 못해요. 부려야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우리가 거지가 아니잖아요. 적당한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럼 부려야죠. 그런데 왜 못 부릴까요? 왜 사자가 붙는 직업들을 부리지 못할까요? 그렇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뒤에 이 사자가 붙는 사람들이 이상한 고정관념을 탁 심어놓죠. 세금은 어려워. 감히 니네들이 알려고 해? 안 돼. 그래서 세무사들은 강의 결론이 그래요. 세무사들이 하는 강의 결론. 세금은 오늘 강의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당신들은 사업에 집중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우리한테 외주를 줘.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세금 다 해줄게. 그게 세무사들의 강의 결론입니다. 세금 따위는 신경도 쓰지 마라는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으나 니네가 감히 우리를 부리려고 그래? 요거 텍스코디인 제가 하는 강의의 결말은 달라요. 세금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라. 직접 하시라. 세무대리인이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세무서 근처를 가면요. 회계사 사무실이 되게 많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예전에는 이 돈 받던 게 매월 10만 원 받던 게 지금은 한 5만 원까지도 막 내려가고 그래요. 얘네들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값을 올려받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 얘기는 이제 상업 강의 때 다시 할 건데 계속 가격이 내려가요. 세무사들 비장료가. 그런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을 이제 고용했을 때 고용만 하고 이제 계약서 적고 예를 들어서 매월 이제 통장에서 10만 원씩 세금에 대한 신경을 보통 많이 끄죠. 그런데 신고 기간을 앞두고 회계사무실에서 전화 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이 신고 있으니까 요런 거 준비해 주세요라고 전화 받아요. 그러면 이걸 준비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준비하는 것들을 증빙이라고 합니다. 이 증빙들을 최초로 전달하는 거는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장이 해야 될 몫인 거고 증빙을 챙겨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증빙을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요런 증빙들은 많아야지 세금이 낮아지니까
이제부터 잘 챙겨 놓으세요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을 건데 신고 기간을 앞두고 그런 전화가 온다. 과거에 일어난 증빙을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증빙을 이제 와서 그러니까 힘들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시 복기를 해야 돼요. 그런 증빙의 전달은 사장의 의무인데 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요거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세금은요 보통 번 돈 많이 생각하거든요. 번돈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돈이 중요해요. 돈을 벌려면 이 돈이 필요하죠. 벌기 위해 쓰는 돈. 세금 공식은 딱 요겁니다.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는 거죠. 증빙을 요구하는 건 얘를 요구하는 거예요. 얘를. 당신이 벌기 위해서 쓴 증빙을 줘. 그래야지 우리가 대신 빼줄 게거든. 세무사들이 하는 일은. 그래서 이 증빙을 최초에 전달할 의무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텍스코디 강의를 들어서 이제 조금 똑똑해졌어. 똑똑해졌다는 뜻은 이 증빙들을 많이 챙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세금이 내려가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똑똑해져가지고 이 증빙들을 많이 챙겨줬어. 그런데 이 돈이 올라갈까요? 매월 기장료를. 당신 증빙 너무 많이 챙겨주는데 옆집보다 증빙을 너무 많이 챙겨주는데 기장료 좀 더 줘라고 말 못해요. 왜? 얘네들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 올려받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증빙 많이 챙겨줬다고 돈 더 달라 소리를 못 한다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증빙 처리를 많이 하는 게 자기들 일 많이 한다는 뜻이죠. 이거를 많이 빼야 되잖아. 누가 빼서 일거리가 늘어나는데 이 돈은 그대로야. 심지어는 내려가.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구조에서 얘네들이 절세를 쉽게 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세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 절세의 주체 누가 돼야 돼요? 나 자신이 절세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절세를 원하지 않아요. 조금 일리 있나요? 일리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잡을만해요. 그리고 저는 강의하는 목적이 책 팔려고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스코디 강의를 듣고 강의 너무 괜찮더라. 그리고 이런 거 주위에 선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